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목이 말라서 제가 다 마셨어요. 이거는 다 마셔버렸습니다. 예, 좀 남았어요. 이거 좀 남았네. 다행이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맛의 가상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중단을 했는데 2부에는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얘네들이 역사가 생각보다 되게 길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와서야 이렇게 각광을 좀 받는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쵸. 그동안 이제 수많은 논란들도 있었고, 그쵸. 몸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그 얘네들이 발견된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하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얘 이상한 거 아니야? 얘 무서워. 왜 단맛이나 무서워? 사람들이 다 좀 그랬었던 그런 좀 두려움 때문에 또 관련된 그런 논문들도 좀 많았었고 해서 불신의 시설을 굉장히 오랜만에 받았었어요. 대표적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당했던 게 사카린 아닙니까? 그쵸. 사카린, 악의축. 그쵸. 불신의 시설을 많이 보냈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은 그냥 이런 얘기 말고 근본적으로 단맛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건 칼로리가 없는 단맛이잖아요. 그럼 과연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었었는데 그 연구가 뭐냐면 우리가 좀 잔인하잖아요. 연구할 때. 그쵸. 어떤 파리들한테는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유전자를 없애버려서 단맛을 못 느끼는 그 파리를 만들었어요. 야, 사람들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좀 잔인해. 그리고 단맛을 느낄 수 있는 파리들, 얘네들을 이제 풀어놓고 하나는 감미료가 들어린 단맛, 하나는 그냥 진짜 설탕, 진짜 단맛, 진짜 단맛, 칼로리가 존재하는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섞인 물을 갖다 놨으니까 물은 얘네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죠? 다들 이제 조금씩 씹어 먹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단맛이 나는 이쪽으로 일반 맛을 느낄 줄 아는 애들, 얘네들 실험했을 때는 단맛이 많이 나는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더래요. 오케이. 그건 이해가 가. 단맛이 칼로리가 더 많다는 거니까 당연히 단맛 쪽으로 얘네들은 이동을 할 거잖아요. 얘네들은 다이어트 하는 애들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칼로리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야. 진짜 설탕 쪽으로 가요. 같은 단맛이라도 구분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단맛을 모른다면 어떨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똑같이 분포하다가 진짜 설탕 쪽으로 간다는 거죠. 오히려 단맛은 얘가 더 많은데도 오케이. 그거는 얘네들 단맛을 아예 못 느끼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뭐를 근거로 갈까? 이게 이제 의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니까 단맛이라는 거는 내 혀가 느끼는 거랑 내 몸이 느끼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단맛을 먹었을 때 내 몸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의미의 단맛을 몸에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단 게 아니야. 입만 단 거고. 그 단맛을 못 느끼는 애들도 얘네들이 같다는 거고는 뭔가 땡기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름 아닌 이 몸이 혀 없는 미각 없는 파리들도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와, 이거 재밌다 이거. 내 쪽에 최감각이나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 때는 얘만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끌림에 대해서 얘만 판단을 한다고 보통은 생각하는 맛있어야지 먹지 뭐 그러잖아요. 그 맛이 혀로 느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이 몸에 들어왔었을 때 모든 호르몬 변화, 그 소화될 때 모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당을 내려보내면 당은 이제 보통 이제 포도당이라 우리가 설탕이라 해도 과당 하나랑 포도당을 해서 뭔가 잘라야 돼요. 모든 소화 과정은 뭔가 잘라내는 거잖아요. 필요한 분자들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도 걔네들이 이제 그 포도당이 줄레 달려있으니까 뭔가 분해를 해야죠. 다 잘라내야지. 아밀라제 같은 거잖아요. 얘네들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인데 뭐 췌장 같은 데서 소화효소를 내보냈어.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할 게 없어. 그럼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런 리액션들, 그런 피드백들이 다 몸에서 다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맛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기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기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호르몬이 남어, 소화효소가 남어 이런 것도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정보 대비 몸에서 그 소비돼야 되는 효소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건 불균형, 저건 칼로리가 없는 건가 봐. 결국 당분이라는 건, 당을 느낀다는 거는 고칼로리, 고포도당을 그렇죠. 찾아가는 그렇죠.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 제로콜라 먹으면 헛헛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변화는, 그래서 보통은 저칼로리를 먹으면 내 몸이 소화할 게 없고 칼로리를 태울 게 없으니까 난 살이 안 쪄라고 생각을 하는데 몸은 이미 그걸 느끼고 더 칼로리를 갈구한다. 그러니까 결국 제로콜라를 먹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먹는 거지 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로콜라가 살 더 찐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기각이 됐어요. 연구에서. 네. 살이 더 그건 아닌 걸로. 그건 아니지만 그 헛헛던 때문에 또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15년 논문인가 그게 기각이 됐는데 왜 기각이 됐냐면 물 많이 먹는다고 더 살찌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 같은 느낌이란 거지. 물 같은 느낌 플러스 심리적인 안정감 더한 게 얘라고 생각해야지. 그렇죠. 얘 때문에 단맛을 느꼈으니까 더 갈구한다는 아니다.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다. 몸은 알고 있다. 몸은 알고 있다. 그쵸. 요새 보면은 근데 뭐죠? 제로콜라 같은 경우도 제로콜라의 어떤 특유의 맛이 그거를 좋아서 그냥 제로콜라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더 먹는다고 살찌 그런 건 아닌 걸로. 맞아요.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이 암흑기가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시절에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오해를 뚫고 이제 점점 재평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놀라우셨다고 말씀하셨던 사카린. 그렇죠. 근데 사카린이 암에 항암 효과가 있대요.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전인지는 그거는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그 항암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랍죠. 네. 어르신들은 안 믿어요. 그거를.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러면서. 맞습니다. 사카린이 사실은 제일 먼저 발견됐고요. 발견된 것도 재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대학원생이 실험을 마치고 집에 가서 빵을 먹는데 빵이 너무 맛있는 거야. 왜 맛있지? 그리고 빵을 열심히 봤는데 사실은 연구하고 온 내 손에 묻어있던 그 물질 때문에 단 거란 거를 알아냈어요. 그것도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손에서 보니까 단맛이 나. 너무 달아. 근데 그때만 해도 왜 달아? 무섭지. 그런 거 있잖아. 모르니까 왜 달아? 이렇게 무섭잖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럴 거잖아요. 말 되는 사람이 너한테 친절해. 무서워 안 무서워? 뭐로? 되게 예쁜 여자가 너한테 친절해. 무서워 안 무서워? 설레죠. 진짜 설레? 난 무서울 것 좀 같아. 무섭지. 좀 무서워. 뭐 그런 느낌인 거야. 납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꿍꿍이가 뭐야? 저한테 뭐가 그런 생각 거야? 들어요. 나한테 무슨 이런 그럴 리가 없거든 우리한테 이제. 그래서 무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발견해놓고 이걸 시판을 못하고 한 7년 8년을 전정동동했대요. 100% 이게 뭔지 모르니까. 100% 모르니까. 그러다가 상업화된 게 거의 10년 다 돼서 내놨는데 처음에는 인기를 조금 끊은 듯 했지만 다들 무서워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항상 무지는 공포를 조장하니까. 야, 이런 무서운 것은 있어서는 안 돼. 뭔가 단점을 찾아내자. 연구들이 너무 인간적인데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연구들이 일단 나쁘거든? 나쁜데 이만큼 먹으면 나빠.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그게 막 이렇게 콜라캔으로 캔을 따져 9리터 먹으면 죽어. 막 이런 느낌인 거야. 나쁜데 9리터 먹으면 죽어. 물도 그렇게 먹으면 죽어. 그렇지, 맞아요. 어떻게 먹어? 옛날에 우리 비타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맞아요. 했었잖아요. 요새 인터넷에 나오는 그 유머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초밥이랑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초밥을 한 50인분 먹으면 자꾸 설사가 나와요. 50인분 먹으면 다 설사예요.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으로 안 좋다는 게 팽팽했어요. 그리고 또 요리 시장에서는 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요리 시장에서 음식, 미각 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타겟으로 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설탕의 대체제.
이렇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설탕을 칼로리 없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 뭐 당뇨병 환자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혈당 조절 습관을 좀 개선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기능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기능성으로 들어온 건 일단 맛없어. 그리고 실제로도 맛이 없어요. 사카린은 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쓴맛 난다고. 그렇죠. 뒷맛이 끝맛이 써요. 그래서 솔직히 열에도 강하고 다 좋지만 그 요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음식 시장에서는 얘네들을 설탕 대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그 암흑기를 보내다가 몸에 나쁘다는 게 기각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1993년부터 되게 최근이네요. 빛을 보기 시작해서 1993년. 그래도 이제 쌓인 거죠.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좋았다가 뚝 떨어진 사람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진짜 그거는. 얘는 거의 100년이 걸린 거예요. 편견과 싸워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편견들을 다 깨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1993년에 딱 안전함 확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국제암연구회. 왜냐하면 얘가 암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가 많았었어요. 그걸 지금도 어르신들이 믿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사카린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고. 근데 그거는 논문을 찾아볼 수도 없어, 사실. 유언비어지. 근데 유언비어. 국제암연구소에서 5년 있다가 사카린을 발암물질에서 제외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제외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들어왔단 소리야. 들어간 이유가 없을 거 근데? 그러니까 들어간 이유가 굉장히 옛날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거 일단 넣고 시작했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약간 화합물이다 막 이러면 다 이제 넣고 시작했던. 그렇죠. 이 공장에서 나온 게 사람 몸에 좋을 리가 없어. 나쁠 거야. 그렇죠. 쇠랑 막 이렇게 들어가서 막 나온 건데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발암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외가 됐어요. 근데 되게 웃기죠. 세계 보건기구는 인체의 안전함을 93년도에 했는데 98년도 5년이나 지나서 발암물질에서, 그러니까 발암물질인 동시에 안전하다 이런 양립됐던 기간이 5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기간마다도 이 편견의 폭이 굉장히 컸다는 게 너무 웃긴다. 발암물질인데 안전해. 세상에. 뭐 이런 시절이 5년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의견이 분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미국 독성물질 프로그램에서는 또 2년 뒤에나 이제 발암물질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2001년,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FDA에서 드디어 이제 허가를. FDA 승인을 났구나.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와서 21세기나 들어와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발전을 할 수가 없었었죠. 처음에는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진짜 코카콜라나 이런 청량류 아이스크림이 대부흥의 시기를 얻었던 거는 사실 80년대, 90년대 그 시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폭발했던 이 시장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잠식하기에는 너무 편견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 스타트 자체가 2000년대. FDA라면 이제 정말 아무래도 이제 인체에 무해하다는 어떤 이제 보증수표가 좀 됐잖아요. 어느 정도 지표가 좀 된 거죠, 그게. 그리고 사실 받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2001년에 드디어 사카린 안전성이 들어왔고, 그리고 제일 보수적인 이제 환경보호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청. 거기서 유해 물질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이게 무려 10년이에요. 와, 얼마 안 됐네. 진짜 얼마 안 된대요. 그 전까지 우리 뉴스가 먹었었잖아. 그러니까 소비와 이런 색안경과 뭐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일수록 이 제재가 점점점 나중에 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한번 들어온 이 편견은, 그리고 특히나 먹는 거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정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정정을 찍은 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시절도 이제 오래됐네요. 그러네요. 그 이후로 대통령이 두 번째 이번에 한 번 바뀌고 또 바뀌고. 2011년이네요. 11년도에 비과학적인 거를 미국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주제 연설에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비과학적인 걸 벗어나야 된다. 그 좋은 사례로 사카린을 유해물질에서 제외한 게 직접 그 예를 들었던 예제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런 감미료 시장에서 인공 감미료가 차지하는 분야가 이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야 나와서 엄청 고생하고 나오게 그렇죠. 예. 생겨난 지 굉장히 네. 오래됐지만 네. 그렇죠. 그럼 사카린 항암 효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카린 항암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그 걔네들이 나타내주는 저기가 있어요. 그 암세포들은 이상한 증식을 하는 게 그쵸. 하잖아요. 네. 증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인체에는 없는 이상한 그 조직들, 세포들, 그런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단백질. 그 단백질들, 표지인자 이런 거. 그쵸. 혈액 검사할 때 하잖아.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생긴단 말이죠. 인체에 없는 거. 근데 인체는 그거를 공격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걸 공격하는 너 나쁜 애야? 아니야? 하는 인식 장치, 띡하는 인식 장치를 고장나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띡했을 때, 우리 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티켓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우리 몸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항암이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그러면 우리 몸이 못 알아보면 우리라도 알아보게끔 얘를 표적으로 가가지고 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공격을 하면 암세포만 공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 하나를 얘가 공격한다고 해요. 사카린이? 사카린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발견했지? 그냥 우연히 일친 것 같긴 한데. 그냥 몸에 좋대, 암에 좋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얘 생각보다 되게 하이테크놀로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논문이거든요. 15년도 되게 최근이네요. 네, 되게 최근이에요. 이게 3월에 미국 덴버에 개최된 미국 화학학계에 나와가지고 이 성분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주인공이 사카린 그 자체예요. 네. 사카린 화학학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생화학자 박사들이랑 연구를 한 결과인데 거기에 이원 연구는 사카린은 암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산 탈수 효소라는 그 효소를 단일 단백질과 결합하여 이 단백질을 비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슬슬 끄고 다니는 거. 그렇죠. 이 단백질. 그러니까 이 효소가 굉장히 성장 증폭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스위치를 꺼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제대로 표지인. 그러니까, 무슨 나노 로봇처럼.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숙제는 뭐냐면 사카린을 우리가 먹었을 때. 네. 안타깝게도 얘는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쵸. 흡수도 안 돼요. 그렇겠죠. 흡수가 되면은 그렇죠. 안 되니까. 예, 흡수도 안 되고 저게 안 돼. 그러니까 몸에 쓰이려면 뭐냐면 얘를 들고 사카린을 들고 표적 항암제에다 넣고 얘를 가가지고 얘를 놓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네. 그렇죠.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카린을 주사로 놔야 돼 그럼? 왜 화학학회에서 되면 이 성분이 이 암세포에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얘기지. 이거는 임상학회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카린이 항암제는 아닌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사카린의 명성에는 이 성분의 명성에는 우리 몸에 그렇게 암을 걸린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던 애가 오히려 이 성분이 얘 닿기만 하면 암세포가 죽어. 가져가가지고 이제 닿게 하는 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연구가 필요하죠. 그게 많이 성공된다면 이거 되게 혁신적이다.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얘가 그럼 나중에 의사들이 열고 사카린 뿌려봐 이렇게. 그치. 그래 하다가 이렇게 먹기도.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근데 많이 성공을 하면 뭐 암 지금 했던 것처럼 그쵸? 그 암세포 자체만 딱 따로 떼가지고 공격하는 게 뭐 나노봇이나 이런 게 지금 되게 그런 거 많이 해. 맞아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네 그냥. 그쵸. 필요가 없진 않고 종류가 다르긴 한데 아마 얘가 갖고 있는 특이점이 있을 거야. 특정 암에 효과가 있다는 등 그거 찾아야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 인류에서 항암을 일으키는 뭐 폐기해야 될 물질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암 치료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됐다는 의미에서 빵에서 이걸 처음 맛봤던 그분은 이게 그런 게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빵이 왜 달아? 그리고 신기하다 진짜. 완전 신기하네. 해서 지금 뭐 유방암, 간, 전립선, 췌장암 보니까 굉장히 빨리 증식하는 부분들이에요. 증식이 빠른 암들이 있어요. 이런 암들이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위험한 암들. 특히 췌장암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해서 말라 죽잖아요. 사망률도 높고 얘보다 안 좋고. 보통 이렇게 그 증식이 빠른
그런 데서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되게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표적 항암제 잘 넣어서 얘를 잘 뿌려줄 수만 있으면 그래도 또 이런 게 또 그렇죠. 암 치료에 좋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얘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카린이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거든요. 흡수가 안 된다. 몸에서 100% 다 배출된다. 그럼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안전하냐면 다 나가기 때문에. 다 나가기 때문에. 뭐든지 몸에 좀 쌓이거나 흡수가 되는 애들은 뭔가 이상한 짓을 뭘 남겨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안전해. 먹었을 때 안전에는 대부분 다 아무 일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쓱 나갔어. 혀에만 좋은 역할 해주고 나갔어. 되게 좋은 애네. 그렇죠. 되게 좋은 애네요. 안정적인 애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얘한테 들어있는 아스파탐. 네네. 아스파탐도 오해가 많았어요. 아스파탐의 오해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약간 아스파탐을 사카린보다 좀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열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에 약하고 만들어질 때도 메탄올 같은 메탄올은 저기잖아요. 사람한테는 독약이에요. 그렇죠. 메탄올. 가끔 러시아에서 유행하는. 그렇죠, 그렇죠. 가짜 술 먹다가 죽는. 먹고 막 장님되고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그 메탄올인데 메탄올이 좀 나온다는 거죠. 아스파탐에서. 아스파탐을 제조할 때 그리고 또 그게 조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데 그 메탄올의 정도가 아까 말했던 그 양 7리터 먹어야지. 7리터를 먹어야지 그 되는 양 정도. 네네네. 7리터는 그냥 뭐 저 술 같은 것도 7리터 먹으면 잘못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어떤 음료수를 7리터를 먹어 갑자기 한 번에. 그것도 60kg짜리 사람이. 그러면 우리 승호는 그 두 배 먹어줘야지. 14리터? 14리터로? 그렇지. 14리터 가능합니까? 뭐든 그렇게 먹으면 커피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듯이 그런 만큼 좀 의미였고 사실은 모든 자연에는 메탄올이 조금씩 섞여 있긴 해요. 특히 무슨 과일 생과일 주스 같은 데는 지금 얘가 말한 그 음료, 그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음료에 들어있는 메탄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별 의미가 없는 내용. 틈을 잡으려고 메탄올이야? 이놈 봐라 뭐 이런 느낌. 이거 얼마나 먹어야 죽지? 60kg 사람 7리터나 먹으면 죽는다고? 이런 뭐 그럴 일 없겠죠. 누구 대식가라도 있으면 죽겠네. 막 이거 봐. 7리터 먹으면 죽네.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거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오해를 많이 받았었고 그 아스파탐이 또 페닐알라닌이라고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백질을 소화를 못 시키는. 근데 이 친구가 그 단백질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소화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소화기에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그런 그 특정 질병에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페닐알라닌 그 여기 있네요. 페닐케톤요증. 요 사람들은 얘를 먹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희귀병이긴 해요. 케톤요증. 그건 희귀병이니까. 희귀병이니까. 희귀병이. 네, 그 희귀병이니까 이것만 아니라면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상식적으로 제로콜라도 칼로리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되게 미세하게. 그렇죠. 조금은 가지고 있고, 그런 인공 감미료들이 대부분은 사카린 같은 경우는 아예 없지만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있고요. 얘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양을 조금만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뿐이지 칼로리는 조금 있어요. 그 칼로리가 있는데 법적으로 100g당 100mg당이면 얘가 얼마나 되죠? 500이요. 얘가 500이죠. 500의 3분의 1에 4칼로리. 이하면 제로. 그러니까 4 맥시멈으로 채운다고 그랬고 또 그 4, 5, 20 칼로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20 그러면 제로로 가주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제로 칼로리는 아니네요. 제로 칼로리는 아니죠. 근데 의미 없다. 크게 의미가 없다. 해서 표기로는 가능하게끔 그게 그 100g당 4 칼로리. 이거 20칼로리면 10병 먹어 200칼로리인데? 그렇지. 10병 먹어봐야 10병 먹어봐야 200칼로리니까 의미가 없다 보는 거고요. 콜라에 밥 말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8리터쯤 먹어야지 공깃밥 하나? 막 이러더라고요.
8리터 제로 콜라를. 제로 콜라를.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셨나요? 지금 아닙니다. 거의 두서없이 이렇게 그냥 쭉 했는데 인공감미료에 대한 어떤 그냥 원리 이것만으로도 네네.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준비해 오신 내용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고 네네네. 마지막으로 네네. 이걸 굉장히 비판하다가 다시 좋게 생각했던 어떤 과학자가 한 말인데 네. 인공식품 첨가물 중 사카린처럼 그렇게 많은 실험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심지어 배를 이어까지 시험을 거친 경우는 없었다. 배를 이어까지. 그럼에도 사카린은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라는 걸로 완패를 선언했던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인공감미료 그렇죠. 생각보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오해할 정도는 아니고 시작이 심지어는 2010년부터 시작을 네네네. 지금 역사는 있었지만 제대로 진짜 어떤 거에도 유해 판정이 없다 이제 결정이 난 거는 2010년서부터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래픽 시대 말했던 도트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래픽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를 흐뭇하게 봤듯이 이 시장도 한번 그냥 흐뭇하게 봐주시면 어떨까?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카린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